진주같이 TV 서들의 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야, 지난 방송 업로드 됐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예. 잘 모르겠던데. 그 자그마치 조회수가 얼마죠? 아니, 저는 진짜 보고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이거를 예. 그 저희 팔순 대신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주같이 TV니까 예. 우리 어머니는 내가 무슨 아나운서 된 줄 알고 그래요. 아파트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어머니 친구를. 예. 야, 니 보려면 몇 번 틀어야 되나 이랬는데 TV 출연, TV 파장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야, 어머님이 그러면 계속 이게 누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조회수. 어머니는 그 들어가시지를 못하거든요. 옆에서 도와줘야. 네, 혼자서는 유튜브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진짜 기대를 했었는데 예. 기대에 부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 부응을 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무려 37만 명이 37만 명이 지금 구독자가 목표가 120이었는데. 예, 벌써 그러니까 3분의 1 달성했죠, 그죠? 야, 대단합니다.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가파르게. 순간풍에 치고 오르고 있죠, 지금. 2주 만에. 예, 2주 만에. 2주 만에 아, 30% 예. 달성.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격려해주고 예.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게 뭐냐 찍쳐라 회원분들이 이런 분도 좀 있고 재미가 없다 하더라고. 예.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편집에 잘리는 바람에 편집, 예. 그 내가 19금인가 다 편집됐나? 예, 15금부터 편집했는 거. 그래 돼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 구독자는 아직 30명이지만 5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죠? 예. 코너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하는 것이 이제 진주같이 우리 동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이죠. 예. 어떤 아십니까? 근데? 예. 그 잘 모르시죠? 진주에서 기자분을 한번 모셔서 네, 현직 기자분을. 현직 기자분 모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에서 현안으로 뜨거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을 모셨죠 오늘. 네, 우리는 재미를 예. 안 되지만 그죠? 그렇죠. 기자분이 예. 확 살려주시기라 믿고 예. 그런 분을 오늘 모셨죠. 기대가 됩니다. 예. 진주의 메이저 언론이죠. 그렇죠. 메이저 언론. 예. 네. 메이저 언론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몇 개 정도 되죠? 메이저 언론사에 근무하시고 있는 예. 누구십니까? 예, 도민일보의 김종현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김 기자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원래 나이가 작습니다. 조금 근데 이게 화면이 꽉 찰 것 같은데 좀 뒤로 가셔야 되는 거 이 아닙니까? 정도 나올지니까 저는 저는 아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김 기자님 그 연세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보다 아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세까지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뭐 한 3년 뒤에 정년 되셔가신다고. 우리 진주같이 회원들께 정식으로 인사. 반갑습니다. 저 경남도민일보 김종현 기자입니다. 갑자기 볼려 나와서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마시면 됩니다. 예, 재밌게 재밌게 해주세요. 그 제일 못하는 게 재밌게 하는 거라서 재밌게 걱정입니다. 해줘야 예. 아니 이 도민일보가 우리 이제 정론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요즘 사실 그 시청에 출입 기자들이 많죠.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와, 50개 언론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많습니까? 예. 듣도 보도 멍한 언론사들도 많겠네. 진주에 그럼 언론사가 50개나 되는데 왜 언론 환경이 요모양요꼴입니까? 언론이 많다고 세상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도민일보가 또 우리 그 김 기자님이 30년 기자 생활 하셨죠. 그죠? 좀 부끄럽지만 뭐 횟수로는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보통 뭐 저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리 되더만. 대기자. 예. 대기자.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뭐 대기해.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기자 계시면. 그렇죠. 하여튼 그 정도 되면 저 TV에서 좀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전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이 좀 비주얼 쪽에 조금. 비주얼이 약하기 때문에 화면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3년 정도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진주같이 우리 동네 뉴스 브리핑에
처음 이제 그래도 예, 예.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선배님이 처음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론계 원로로서 그래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볼려와서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작해보죠. 시작 본론으로. 예. 몇 가지 소식들을 아마 예. 정리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주가 지원들이 예. 이 정도는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죠. 뉴스들 예, 예, 그런 예. 뉴스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조금 무거울 겁니다.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소식이 70년 전에 예. 화령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예. 알아 잡았습니다. 화령골. 화령골이 어디냐 하면 아십니까? 명석. 명석. 예, 명성명까지만 알죠. 관질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오셨네. 아니 관질이 그 내 동생 살아가지고. 관지리에 보면 관지리에서 그 화령골은 그 약간 그 뭔가 뭐라고 골짜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골짜기인데 네. 깊은 골짜기다 이렇게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큰 길가에서 한 50m 정도 들어가면 이게 그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정언에 의하면 50명 정도가 거기에 학살됐다. 민간이 학살. 민간이 학살됐다. 그런데 보도연맹과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발굴자서 벌어졌는데 혹시 보도연맹이 뭔지 아십니까? 보도연맹. 대충. 그 학교 공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좌익- 한국전쟁 당시에 좌익 다시. 활동을 네. 했던 사람들을 그렇죠. 순화시킨다고 계몽하고 지도 네. 편달하기 위해서 보도연맹을 이제 만든 단체를 만든 예.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그게 책으로 나온 예, 예. 걸 읽어보면 예. 그 과거 자익 활동에 가담했다가 예, 그렇죠.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조직하고 예. 근데 그게 1949년에 조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1950년에 한국전이 벌어지자 그 사람들 어떻게 판단했냐면 북한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적이다. 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전쟁 초기에 예. 1950년 대개 7월부터 9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학살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기록에 하면 수만 명, 예. 많게는 20만 명까지 20만 명, 30만 예, 명까지 예. 얘기하고 뭐 100만 명까지 얘기하는. 진주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진주는 제가 그 알기로 뭐 교도소에 있었던 예. 분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명이 넘는 걸로 2,000명 정도 아, 예. 유족들은 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자가 있거든요. 2,000명입니까? 학살자가 학살자가. 2,0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 학살을 하는데 집단으로 학살을 해요. 그렇죠. 예.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학살하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23곳. 23곳에 그냥 네. 끌어가서 그냥 예. 그죠?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10곳 정도는 그걸 했습니다. 발굴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화령골로 다시 얘기가 예, 돌아가 보면 예. 화령골의 정언에 하면 화령골에 그 50명 정도 트럭 한 대분이 올라갔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트럭 한 대분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50명은 될 거라고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25구 정도가 나와요. 못 찾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 그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뒤에 얘기인데 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그게 두개골이 없어요. 왜 그럴까? 두개골이 없다. 대부분 같은 두개골이 나오거든요. 네. 두개골이 없습니다. 왜 두개골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상하다. 네. 이건 이상한데 아마 두개골은 이후에 제3자에 의해서 훼손됐을 거다. 그러면 그 두개골이 훼손되면 다른 몸체도 같이 훼손되기 때문에 5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25곳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초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그곳에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카빈 소총의 소총. 단피와 탄두 그것도 발견됐죠. 그게 발견되죠. 같이 나왔습니까? 유해와 함께 그게 나왔다는 것은 카빈 소총은 우리나라 경찰이 쓰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경찰이 직접적으로 사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전에 다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나오는 작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작게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진주에 지금 발굴이 23곳 중에 예. 10곳? 14곳, 10곳 했죠. 이제 10곳 활용기를 포함해서. 예, 예. 그럼 이번 그 발굴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도에서 경남도, 진주시, 의회 뭐 이런 데서 예산이 나와서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죠. 경남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도에서요? 3천만 원 지원했는데 도에서. 도에서 지원한 거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그 전에는 이제 진실하위위원회가 일부 그
자금을 대고 예. 내지는 유족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유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족들 같은 경우 그게 더 억울한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발굴해서 안치를 어떻게 따로 안치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위령과 관련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 안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은 학살 현장이 용산고개라고 명성면 용산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임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게 거기 누구 어떤 게 와 있냐면 제일 먼저 2002년 루사 태풍이 왔을 때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라고 있습니다. 여양리가 어디냐면 진주에서 그 이반성에서 발산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그때 유해들이 대량으로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때 이제 경남대에서 발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굴해야 했는데 이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더 이상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그러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소유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언에 하면 진주 쪽에서 버스에 싣고 와서 그 사람들 학살했다. 그러니까 진주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지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뭐 국가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유해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그래서 이제 진주시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완치 장소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임시 컨테이너 정도만 산출될 정도지 나머지는 안 돼서 그러니까 유해를 모시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거기다 안치를 해놨는데 사실 보관 상태 엉망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범죄잖아요. 국가 권력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한 범죄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데 이 부분이 국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사과를 했죠, 그죠? 공식적으로.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어떤 국가 입장 표명은 아직 없죠. 진실하위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아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억울해하는 거죠.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70년 동안 내버려 둔다. 그것도 위령시설도 없고 제일 중요한 진실규명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데 대해서 좀 억울하죠. 그동안은 지금 유족회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진주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행사를 하는데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이제 연로한 상분이 많아요. 그렇죠. 70년대 있고. 회장님이 지금 유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70살이 넘었어요. 그럼 그보다 다 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유족이라는 것을 차마 말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불이익을 받고 그렇죠. 연좌제에 걸리고 뭐 이런 연좌제 문제들이 때문에 있었고 심각했죠. 뭐 애들 취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시선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쉬쉬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그런 학살 내지는 뭐 이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뭐 진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여하튼 진실을 밝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겠지만 제일 먼저는 우선이 진상규명, 진실규명이죠. 그 다음에 위령시설이라 가야 되는데 진주에 그나마 또 위령시설이 조금 하나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 초전동에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령탑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 한 3억 정도 들여서 10월 정도 되면 그래도 위령탑 하나 정도는 세우지 않겠는 그거는 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진주시에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직 10곳이 남았으니까 우리 진주가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해직 공무원 강수동 씨 얘기죠. 강수동 씨. 이쪽 동네하고 다 친한 사람이에요. 제가 뉴스를 정리하면서 너무 친한 사람하고 얘기했나 생각 들었는데 며칠 전에 사진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직 공무원이 15년 만에 복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분이 지금 진주시 공무원노조 진주시 지부장을 지내다가 2006년에 김태호 지사 시절입니다. 그때 뭘 했냐 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동상권 내나 시군구 낙하산 인사 교탄 계리대를 주도해가지고 1년 뒤에 해직을 당하죠. 그리고 그 해직 당하고 나서 이제 그분도 제가 사진을 3장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요? 저희들이 그 정도 이게 안 될 건데 하여튼 사진 보고 놀다가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현판식 하는 겁니까? 현판 떼내는 진주 지부. 현판 떼내는데 강수동 위원장이 현판을 안 된다고 막 붙들고 늘어진 상황. 이렇게 해서 가운데 계신 2006년 했는데 뒤에 해직되죠. 네. 그 다음에 2013년에 이 사진은 뭐냐면 폐업 조례안 유발화. 예, 예. 이건 진주 어려운 폐업될 때 도청 그 철탑에 올라가서 그걸 하는 겁니다. 직접 찍으신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경남도민일보 적혀 아니, 있는. 그러니까 내 건 아니죠. 우리 기자 사진 기자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장 시장 출마 출마했을 때. 이 세 사장 제가 왜 이 세 장을 가져왔냐면 해직 전과 해직 후에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정리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직되고 나서 민주노총 지부장 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진주 어려운 폐업하자 홍준표 도정에 맞서가지고 철탑에 올라갔고 그 뒤에 저 진주 어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상임 대표 이런 거 맡아가지고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직 공무원 어렵게 그러니까 시장도 출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복직이 되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6월 정기 인사 때, 예.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도록.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무원들은 이제 노조는 이제 가입이 되잖아요. 예. 노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가입이 되는데 정당 가입 이런 거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정치적 중립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정당가입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당 가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무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불허하는 게 맞다. 뭐 노동 상권 중에서 예. 뭐 사실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게 단체 행동은 안 되잖아요. 예. 공무원이 단체 행동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수동 위원장이 이제 단체 그것도 하자 해갖고 또 해줄 때인 거 아닙니까? 그건 제 역할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복직 축하드리고요. 예, 예. 진주가치에서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경상국립대병원의 노조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 전환 예.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저희-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예, 고생. 예, 예. 기자들도 고생을 하셨고. 기자들은 뭐 몇 분 간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뭐 편향적이라 싶을 정도로 보도는 했죠. 예. 그 저번에 이거 저희들이 또 다른 거라서 간단하게 오늘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취재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경상대 좀 말이 좀 경상국립대병원 그렇죠. 이 말이 잘 안 되는 경상국립대병원이 큰 병원으로서 사실은 뒤에 마지막 양보를 다 했어요. 예. 근데 그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데 예. 병원장이었다 뭐 이런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그 14개 중에 13등은 안 했을 건데 예. 그거 조금 그럼 4년을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몇 분이죠 총? 저도 정확히 400분이죠. 예, 예. 그때 400이 이 노조원이 있고 예. 또 비노조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정확히 비노조원도 어차피 다 예, 예. 정규직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해당- 400분 정도 되는 것 예, 같은데 예. 저는 좀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의원도 단식하고 언론 다 계속 언론 때리고 또 시민단체 또 뭐 기자회견하고 단식 동조하고 투쟁하고 뭐 싸우고 집회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규직으로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좀 아쉽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상대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해줄 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이렇게 분란 안 하시기고 서로 안 4년까지 불편 안 할. 예, 안 끌어도 되고. 4년을 기다린 사람들 마음이 이런 어떻게 결과라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작에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그 경남 도민일보 정도가 기사 한 줄 딱 쓰면 겁이 나갖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뭔가 교섭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그래. 아주 그 좀 정근대적인 생각을 하는데 마치 진짜. 기자가 나섰으면 세상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제가 30년 해보니까 전혀 그러지 아니 않습니다.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진주같이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시민단체에서 동조 해체표를 하니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은 그냥 뭐 정확하게 보도만 해줘요. 그렇습니다. 감사해야죠. 현장 열심히 가는 게 답입니다. 예, 예. 여러 지금 다른 이제 소식도 있는데
이 좀 뭐 핫한 얘기들도 있지만 좀 소소한 좀 얘기도 듣고 싶거든요. 예. 이 사건 사고들이나 좀 충격적인 일도 가끔 있고 경찰서에서 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무서운 10대와 무서운 20대를 얘기했습니다. 진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무서운 10대들. 예. 진주 애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 그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들이 창원의 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키가 꼽혀 있는 승용차를 그냥 타고 나옵니다. 훔쳐서 그냥. 거기서 진주까지 운행을 해가 나와요. 몇 명 있어요? 3명이서. 세 아, 명이.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하나, 뭐 중학생 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걔들이 했는데 운전을 직접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직접 해서 창원에서 진주까지 와요. 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거기 진주 시내를 배회를 하고 있는데 네. 운전을 마침 학생 2명이 또 지나가는 잘 하는 모양이다, 그죠? 애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학생 2명을 발견을 하고는 네. 걔들 차에 태워요. 납치네. 어. 그래가지고 납치를 했다는 어딜 얘기예요? 데리고 가냐면 야산을 데리고 여학생을? 남학생을? 남학생. 아, 남학생. 그 너무 아니.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둘이한테서 핸드폰하고 네. 그 신용카드를 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 그 뒷날 걔들을 태우고 네. 진주 시내를 돌면서 핸드폰은 중고 가게에 팔고 아, 신용카드를 가지고 밥도 사 먹고 기름도 넣고 그럼 애들 계속 납치한 상태에서. 아니 걔들도 그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야, 그 에이.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살려준 게 고맙죠. 쉽지가 않죠. 제일 다행인 거는 그래도 애들을 응. 5-3시간 동안 내려줘요. 아 착하네. 그래서 걔들이 사실은 풀려나면서 사건이 해결됐는데 아. 잘못했으면 해치질, 그러니까 해하지 않은 것만 사고가 큰 해도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사고가 나면 애들이 예를 들어 이제 신고라든지 이게 두려워서 네. 보통 그래서 이제 큰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다행스럽게 풀린 건데 그 학생들 큰일이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잡혔다고. 여수 가다가 잡혔던 걸로 되어 있죠. 아, 예. 또 꼭 알아야 되는 뉴스가 한두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진주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LH 혁신안하고 아 LH 누구라고요? LH. LH 누구라고요? 예. LH가 누구라고요? LH. 아 LH는 내죠. LH 이혁. 자기가 몇 번을 얘기해도 혁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건 보입니다. LH 혁신안하고 미거리 미술관 두 가지죠. 예. 그 혁신안을 지난 3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죠. 예. 혁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진주가 온천지 지금. 가정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니까. 다 아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LH의 지금 진주시의 대응이나? 그 대응에 대해서는 진주시도 뭐 자기들이 적절하게 생각하는 도 있고, 그리고 이혁 씨가 그 부분을 또 SNS에 썼잖아요. 아니, 그 부분 그거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개인 제 의견인데. 아니 그 개인이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네. 저는 LH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 왜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이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데는 그래서 그 행위의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첫 번째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뭐 어떤 분은 조규일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정부이나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한 지금 진주시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걸 좀 그렇죠.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진주시의 조규일 시장의 공약도 인구가 50만 진주시거든요. 근데 이 인구 50만이 진주에 그냥 늘 꿈 같은 목표예요. 늘 똑같아요. 30만일 때도 50만, 35만이 돼도 50만, 근데 20만이 그게 돼도 50만. 비현실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될 비현실적인 리가 목표에도 없잖아요. 50만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주시의 어떤 개발 논리죠. 개발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리 부수고 짓고 뭐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라는 그 사고들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LH 이게 우리 진주 개발하고 발전한 하나의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빼앗기면 안 되는 거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LH 문제를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우리 봐요. 그 EMC가 말한 그 앞에 부분에 저는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기 어떤 그 실정, 잘못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외부 세력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단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년이 선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 이슈를 만들고 때림으로써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제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만회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CS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닌 것도 많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LH가 뭐 당장 어떻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 인구를 뭐 아니 뭡니까 2,000명을 2,000명 줄인다 그랬나요? 예. 줄인다 해도 뭐 사실 했는데 본사는 예. 여기 진주의 본사에 몇 명이 근무하냐면 1,600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이게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직원이 중에, 예. 그리고 지금 뭐 지역 뭐 인재를 뭐 줄여준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 2016년부터 20년까지 총 채용한 게 500명이 안 돼요. 500명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진주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불경.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고작 해야 100명이 안 됩니다. 몇십 명 이제 하는 거거든요. 불경은 아닐까요? 불경입니다, 불경. 불경이 합해가지고 500명이 안 돼요. 400 몇십 명인데. 400명대예요. 400명대를 네. 채용한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년에 한 70명 정도 하더라고. 그걸 불경 다 합쳤어요. 그럼 우리 진주에서 몇 명 들어가겠어요? 진주는 그 중에 또 예. 많죠. 그래도 많죠. 진주가 적진 않은데 제 말은 그 70명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줄어드는 거지. 이제 그게 진주시에서 걱정하는 분 그거 이제 이 해체 수준을 계속 총리 두 분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체를 하면 지주회사하고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지주회사가 만약에 서울로 갔을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그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작아지죠. 캐파가 작아지고 사업도 진주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LH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걸 못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진주시에서 자기 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막아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계획안 중에 지주회사 뭐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를 저는 본사가 여기인데 지주회사를 서울로 갖고 간다. 그건 사실 힘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요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지역에 정말 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부 라인이 있을 거고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면 뭔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묻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핵심안이 나오기도 전에 머리띠 묶고 지금 뭐 이래. 조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 시장의 멘트를 들어보면 조 시장은 지금 이 수준만 가지고도 해체 수준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사실은, 그 논리 생각의 괴리가 올 수 있는데 조 시장의 생각은 지금 이것만 해도 해체 수준이다. 더 이상의 생긴 문제가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결정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늦으니까. 아니 2,000명 줄이는 게 해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이제 2,000명 줄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3단계에 걸쳐서 뭐 계획을 한다 그러던데. 근데 제가 봐도 이걸 해체 수준으로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LH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LH가 진주에 예. 있어서 예. 얼마만큼 그 경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던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발표한 걸 보면 그렇죠. 그 뭐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LH가 경남에 낸 지방세가 400억. 517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에 납부에너지 378억 원.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진주시 지방시의 15%다. 그렇게 나와 있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400억 370억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혁안이 어떻게든 마련돼서 LH가 진주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줄어봐야 400억, 370이 다 주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계획안이 나와서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면 그동안에 진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어려울 거고 경남 전체를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인원을 줄이는 과정인데 신입사를 뽑기 어려워져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신입은 신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뉴스에도 신입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 정기 채용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뭐 채용이 줄겠죠. 줄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 시작도 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그럼 때.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다분히 예.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지 정치적인 않느냐. 그거는 예. 하여튼 좀 선거가 또 앞으로도 임박하고 했으니 이게 예. 지금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LH 문제는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8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8월까지는 아마 인부 사태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8월에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조 시장의 정치적인 꽃놀이패죠. 현장에는 굉장히 호재를 조 만났다. 시장이 손해 볼 건 없어요. 손해 볼 건 없죠. 손해 예, 볼 예. 건 없어요. 또 계속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직의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위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저는 좀 용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 진주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건희 얘기도 해주시죠. 이건희 씨가 이건희 얘기 갑자기 이건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희 지금 미술관 이건희 초유의 관 친구야. 초유의 관 이건희 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족들이 23,000전을 말이 잘 안 돼. 23,000전을 내놨죠. 23,000전. 네, 말이 잘 안 되는데 3,000점. 그 중에 국보가 14건, 어. 그 다음에 보물도 40몇 건 굉장하죠. 있다고. 그 우리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니 국보 보물을 왜 자기가 갖고 있냐고. 자기 갖고 있었는데 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가지고 있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국보를 알고 구입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보가 된 겁니다. 그건 정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다 되더라도 그래. 네. 그럼 국보잖아. 보물이잖아. 그걸 왜 개인이 갖고 있냐고요. 저 돈 주고 샀잖아. 그것도 그렇지. 아니, 돈 주고 사도. 그건 법에 따라서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가질 수 있는데 아. 제 말은 그냥 그래요? 개인도 아니고 내 개인이 어떤 사리 사육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기업 총수가 예. 아니, 근데 그건 사리 사육이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이병철 회장이 모은 거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에 대한 네, 그렇다 치고. 따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거 뭐 그렇다 치고. 왜 가지고 있는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주 유치는 가능합니까? 진주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정자의 역할, 기정자의 생각이 있고 그다음 국가의 생각이 있는데 기정자와 국가의 생각이 비슷해요. 왜 어디 가고 싶으냐면 서울 복판이 송현동에 가고 싶은데 송현동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면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로 쓰던 곳인데 거기에 그 삼성에서 미술관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IMF 때문에 무산이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고 그럼 또 정부에서도 살짝 그 얘기 하잖아요. 접근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걸 말을 하고 나니까 지방에서 난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럼 분산하자. 공간하고 뭐 분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희 컬렉션 1, 2. 근데 이게 저 삼성은 뭐 리움인가 그 미술관이나 이런 게 이제 좋은 걸 갖추고 있고 한데 그럼 이걸 별도로 또 그 국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를 했죠. 예. 별도 이 시설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23,000 왜냐면 전이 23,000전을 보관할 수장고도 문제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수장고를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미술관 짓는 거는 수장고가 더 어렵지 미술관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않거든요. 진주는 거의 가능성 없죠.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짧은 시간 생각인데 워낙 또 많은 소식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예정 시간 훌쩍 그렇습니까? 넘었습니다.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시죠? 막 얘기는 하지 않는데 막 얘기는 하지 막 얘기한 거 않고 없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해서 미안하고 일단은 뭐 저도 처음입니다. 저 방송 해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라디오는 많이 해보셨나요? 라디오는 제가 1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그냥 제 얼굴을 다 내놓고 하는 얘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는 아니고요. 재미있었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흔쾌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요일 날 저희 진주가치 TV에도 회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뉴스 브리핑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다음에 또 나오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반응을 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회원들에게 진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는 거 있거든요. 가르쳐 드려야지. 제가 뭐 1, 3명 예, 그렇죠.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뭔데? 예? 제가 다음 영상 클릭 이렇게 하면 또 봐요. 인사하는 거예요. 또 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왼손 요거는 올리기. 아니, 또 봐요. 그 이제 컨셉이 이제 귀엽게. 네, 귀엽게 두 손으로 이렇게 네, 귀엽게 최대한 귀엽게 네, 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 귀엽게.